바랍니다. 혹시 당이 무언지 아십니까? 자, 제가 또 질문 드리니까 당황하시면서 생각을 지금 막 하고 계시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 뇌세포가 막 활동을 하고 있죠? 자, 이 뇌세포가 활동을 할 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당입니다. 지방, 단백질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이라고.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3대 영양소입니다. 3대 영양소 중에서 에너지원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 곧 당인 것입니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 단 것을 계속 먹으시는 분 있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뇌세포가 또 많이 활동을 하니까 당이 필요한 거죠. 자, 당을 각 조직으로 공급할 때 어디를 타고 다니면서 공급을 하겠습니까? 혈액 속으로. 아시네요. 앞에 동영상 본 보람이 있습니다.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는 당이 바로 혈당입니다. 그리고 그 혈당이 각 조직으로 원활하게 공급되기 위해서 인체는 정상적으로 공복 시에는 100 미만, 식후에는 140 미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100과 14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체에 필요한 당들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 언제? 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평상시보다 당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내가 너무 많이 오늘 움직이고 오늘 힘을 너무 많이 썼어. 우리 빨리 배고프잖아요. 그럼 또 당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인체는 에너지를 순간순간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이때 혈당이 100과 140 범위를 넘어서 순간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당뇨병 진단 기준이 공복에 126 이상, 혈당, 그 다음에 식후 2시간에 200 이상인데 이것도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이 보시면 인체에서 당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순간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 당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일정한 이상이 되면 그 혈액 속으로 떠돌아다니면서 각 조직에 공급해야 될 당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에너지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에너지가 소변을 통해 빠져나가는 소모성 질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들의 증상을 자세히 이제 보고 있으면 당뇨병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왜?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갔으니까 나간 에너지를 보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이 먹는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실질적으로 이제 내 몸에서 당이 빠져나가니까 인체에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에너지로 쓰려고 몸은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과 단백질을 통해서 또 에너지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당이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지 혼자만 안 나갑니다. 누굴 데리고 나간다? 물을 데리고 나갑니다.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인체에. 그래서 당이 나가면서 물을 같이 데리고 나가니까 입이 계속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니까 소변을 자주 보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많이 먹고 살 빠지고 소변 자주 보고 갈증 많이 생기고 자, 이러한 부분들의 이유가 혈당이 단순하게 올라서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혈당은 일시적으로 한 번씩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소변에도 당은 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인체에서 당 대사 능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자, 이것이 당뇨병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혈당에만 집착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요당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이름이 뭡니까? 요에서 당이 나오는 병이 당뇨병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당뇨병이었던 혈당, 당이 뇌세포를 위해서도 무지 중요하다는 것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혈당과 요당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잡으셨어요. 자, 밥을 먹으면 어때요? 인체에 내가 밥을 먹으면 한두 시간 지나면 충분히 이제 포만감이 생기죠. 포만감이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당은 더 이상 이제 에너지가 난 필요 없어. 그 에너지는 지방과 단백질로 저장이 됩니다.
그 저장을 하는 호르몬이 누구냐면 바로 인슐린입니다. 네. 인슐린 호르몬을 통해서 인체는 잉여의 당들을 저장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인슐린 때문에 서양의학과 한의학은 약간 당뇨를 치료하는 관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서양의학에서 당뇨병을 분류를 할 때 1형과 2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1형은 인슐린 의존형 당뇨, 2형은 인슐린 비의존. 한국인 당뇨병 환자의 90%는 2형 당뇨병입니다. 자, 2형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가 정상인 사람들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어떠한 몸의 문제 때문에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는 사람들을 2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어떠한 몸의 문제를 치료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그 몸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상부에 심장과 폐에 몸이 있느냐, 그 다음에 중초인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신장과 간에 문제가 생겨서 혈당이 올라갔느냐, 이렇게 몸에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소, 중소, 하소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먹는 걸 잘 조절 못해서 혈당이 올라가시는 분. 질병에 생기면 어떤 특정한 질환이 생기고 난 다음에 당뇨병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원인이 다 다르죠. 자, 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 또 저희 한의학은 환자들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한의학에서는 당뇨병이 걸린 환자들의 어떤 몸 상태와 증상을 보고 인체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치료를 접근하고 있고, 이제 서양의학은 당을 인체의 지방으로 전환시켜주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에 포인트를 두고 치료를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먼저 하시면 왜 내가 당뇨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혈당과 요당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당뇨병이 치료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